미지의 서울 지금까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드라마 처음엔 잔잔하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물살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호수라는 인물이죠. 처음 등장했을 땐 조용하고 차분한 변호사, 그 정도 이미지였는데 지금 보면 달라요. 점점 복잡하고 깊은 사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특히 로펌을 관둔 장면, 이건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미지가 닫혀있던 맘을 열고 방문을 나선 것처럼 호수 역시 꿈꿔왔던 미래를 버리고 삶이 뿌리채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욱해서 사표 던진 게 아니라 반복되는 누적된 갈등이 임계점을 넘은 거라고 봐야 해요. 호수는 약자를 외면하는 세상을 보며 쌓아온 회의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잃어가는 느낌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미지, 아니 미래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믿고 쌓아온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했어요. 안락한 직장,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고 진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걷기로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양심적인 변호사 이야기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호수가 떠난 로펌, 그곳에는 이충구라는 인물이 있어요. 겉으론 온화해 보이며 장애를 딛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에요. 한국금융관리공사 쪽 일도 맡고 있고 재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되며 호수랑 강한 대립이 될 거예요. 호수가 다니던 로펌이 한국금융관리공사를 외부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충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슬슬 윤곽이 잡히고 있어요. 문제는 호수가 떠나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충구 그리고 한국금융관리공사 쪽과 뭔가 얽힌 과거 사건이 있다는 암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호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자기 인생과의 결별처럼 보이기도 해요. 호수가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당시 사고로 호수는 팔과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학교 때도 늘 긴팔 옷을 입고 다녔고 한쪽 귀가 크게 다쳐 청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생기는 트라우마까지. 더 안타까운 건 그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점이고 그날 아버지와 밖을 나가자고 졸랐던 자신의 모습도 문득 떠오르죠. 호수가 지금도 아버지의 기일을 챙기며 묵묵히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의심스러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 호수와 아버지가 당한 그 음주운전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혹시 그 사고에 이충구가 연관되어 있다면요? 당시 이충구가 가해 차량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라면? 혹은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라서 본인 역시 그때 다리를 다쳤던 거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은폐에 관여했던 인물이라면요?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충구가 한국금융관리공사의 유미래 사건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이자 성관련 사건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동창인 호수에게 맡겼잖아요. 그것도 호수에겐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기 위해서요. 지금 이충구는 초대형 로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금융관리공사의 신사옥 부지 매입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도 개입될 여지가 다분해요. 그런데 로사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당내장탕집도 그 대상에 들어있잖아요.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재개발 이슈가 아니라 과거 호수 가족의 교통사고와도 연결된다면? 호수 입장에서는 이 싸움, 단순한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잊지 못할 과거를 정면 돌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수는 이 싸움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미지 그리고 미래와의 관계, 로사 할머니와의 인연까지 겹치면서 호수는 점점 더 깊이 이 사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로사 할머니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한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건 그냥 재개발이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로사 할머니는 사실 본인의 쌍둥이 자매를 대신해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죠. 그를 잊지 못하면서도 시를 사랑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며 조용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식당 주인이지만 사실은 깊은 사연과 과거를 안고 있는 분이죠. 할머니가 굳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도 단순하지 않아요. 어릴 적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쌍둥이와의 약속, 그리고 그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니까요. 호수가 법을 버리고 이 싸움에 뛰어든 것도
로사 할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도 결국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미지와 미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어쩌면 둘도 없는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자매. 로사 할머니와 쌍둥이 자매의 사연이 미지와 미래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과거에 잃어버린 함께라는 가치를 미지와 미래에게서 다시 발견하려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싸움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난 시간을 지키는 싸움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지켜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호수 역시 이 모든 걸 모를 리 없겠죠. 자신의 과거, 아버지를 잃은 그 사고의 기억 그리고 어쩌면 그 사건에 얽힌 이충구. 호수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수와 미지, 미래와 로사 할머니, 이 모든 인물들의 감정선이 더 깊어질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곧 알게 될지도 몰라요. 호수가 로펌을 그만둔 이유가 단순한 이상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싸움이, 이 충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지의 서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다들 본방 놓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고톡톡.